본인이 패싱을 자초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선 조금 뭐 비교를 해보자면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이 당 통합 시한을 정했습니다. 내가 휴가 가기 전에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이 통합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압박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본인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내가 당대표니까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쪽방촌 봉사도 하고 전체 경선 주자를 모아놓고 뭐 좀 회의도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지만, 다른 분들이 휴가를 가는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당대표로서 내가 좀 이 경선 국면에서 뭐 좀 과도하게 내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쪽방촌 봉사하러 가는 문제, 이건 사실은 후보들 개인적으로 각자가 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경선 주자들이. 네. 그러면 후발 주자나 아니면 체급이 낮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언론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가거나 중진급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 네.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준석 당대표의 들러리를 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밖에 외곽에 존재할 때 당에 계속 들어오라고 압박을 취했고, 네. 윤석열 후보는 나는 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신경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압박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말장난 투에 대해서 경선 버스 제때 출발하는데 안 타면 나중에 택시 타고 오기 힘들어, 뭐 이런 말장난 같은 류의 이준석의 정치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당대표지 않습니까? 비록 나이는 젊지만 내가 이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에 이준석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이 왜 안 갖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 특히 윤석열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처럼 이런 의미는 없고 이슈도 없는 네. 이런 행사를 계속 벌려간다 그러면, 지금은 두세 명이 참석을 안 하고 패싱을 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4명, 5명, 6명, 7명 아마 대체로 다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뭐 쪽방촌 봉사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기획한 게 아니라 경선 준비위에서 내놓은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신경전, 사실은 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 양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뭐 기본 그 그림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문연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목표는 같지만, 네. 누가 주도하느냐, 당이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후보가 주도하느냐, 이걸 둘러싸고 입당 논박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입당을 했지만 그래도 주도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당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러한 그 주도권 싸움은, 신경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 주도권 싸움,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불거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 검증단을 만들겠다, 대표실 아래에다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증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 친박 핵심이었죠.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인데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견제하는 카드다,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제까지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는 주로 여권에서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단장이 되면은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다. 네.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보수로부터 그 어떤
제대로 된 공격이나 비판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러면서 탄핵 얘기를 다 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단장이 되면 이거는 국면이 바뀌는 거죠. 보수로부터의 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넘어선다. 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후보의 길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 넘어서지 못하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부터의 공격, 그 다음에 당 내부로부터의 공격.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 뭐 글쎄요, 뭐 김진태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큰 고비가 하나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뭐 단장이 아니더라도 검증단 자체가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워하는 모양새인데 평론가님, 검증단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마타도어고 흑색 선전이냐에 대한 사실 그 선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당 소속의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국민의힘에서 검증의 선과 마타도어의 선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검증단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언론과 또 경쟁자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정당이 참여를 해서 여야가 싸우든지 아니면 정당 내에서 검증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지금 후보가 당에 들어왔고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으니까 검증단을 꾸린다. 그러면 명분은 있습니다. 예방 효과, 뭐 당내 분열 네. 차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명분일 뿐 결과적으로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검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여당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언론의 공격, 검증도 막아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검증의 내용까지도 받아내야 하는 이런 2중고, 3중고가 진행될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캠프별 네거티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당 후보가 된다면 당 차원에서 이 검증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검증의 선과 네. 마타도어의 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또 한 가지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증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이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검증과 해명 사이에 사실관계가 어디 있는지를 과연 정당이 규명해낼 수 있는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경쟁할 때도 클린 검증단이라고 해서 뭐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검증단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논란을 완벽하게 해소시킨 사안이 과연 있었던가? 이렇게 반추해 본다면 지금 검증단을 꾸린다. 그래서 뭐 야권의 공격으로부터 뭘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부의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전직 의원들, 뭐 당협위원장들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지금 이 캠프에 모여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당 대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간이 흐를수록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게 이 당보다는 대선 후보에게 힘이 쏠리게 되는 현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 주자가 선정되고 나면 당 대표보다 결정 권한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한다는 게 당원 당규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당내에서 윤석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당대표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의 지금은 마치 팽팽한 신경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당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의 입지가 조금 더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뭐 당 내부에서도 좀 충돌의 원인, 리스크 중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이 어디 이렇게 나서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부각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본인이 대선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한다기보다는 네. 당을 경선 관리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번 대선을 어떤 인재와 어떤 사람으로 치를지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하고 그 간극을 좀 좁히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본인의 두각을 나타내겠다. 내가 당대표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건 좀 과도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버스 13명, 14명 이상이 올라탈 것 같습니다. 이 경선 버스 이달 말 출발해서 11월 9일까지 운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당 대표, 그다음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과연 잘 맞춰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후보는 모든 것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당의 역할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는 사실 언론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당에 들어왔잖아요. 확장성의 한계를 느껴서 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최소한 후보가 될 때까지는 저는 그래도 당을 좀 존중하는 모양새, 이준석 후보와 좀 대립각을 좀 줄이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주도권을 갖고 싶지만 어쨌든 당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행사인데 그 시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 찾아가서 격려 방문했거든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격려 방문을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예 대놓고 뭐 나는 다른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 내에 입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의 조직력을 갖다가 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